안녕하세요. 강희성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실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무리 투자 기간이 길어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투자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투자 실력을 늘리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투자 기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실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 일단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눌러주셨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투자 실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 정확한 피드백입니다. 정확한 피드백.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피드백이 잘못되어서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과관계가 최대한 분명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투자 결과를 얻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진짜 내가 분석을 잘해서 아니면 투자의 시점이 좋은 시점에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어떤 우연의 요소가 개입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투자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6개월간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주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대외적인 요인, 뭐 금리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의 리스크, 아니면 주변 뭐 관계국들과의 어떤 위험 요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 개별적인 요소로 인해서 뭐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그 피드백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운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이 점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큰 흐름,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전략이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실력을 키우기 좋은 투자 방법은 바로 단기 매매입니다. 왜냐? 자, 말씀드릴게요.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하죠. 단기 매매는 그날 사서 그날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진입 시점이 맞았는지, 만약에 진입 시점이 맞았다면 수익이 났겠죠. 근데 내가 진입을 한 이후에 주가가 빠졌다면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자리에선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훨씬 적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공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실력을 키우기가 좋을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 투자는 종목 선정보다 투자의 전략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현금을 들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진입을 할 때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기간을 나누어서 분할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종목의 수도 5개 이상으로 설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포트폴리오의 관리라든지 어떤 산업군별로 종목들을 편입을 할 건지, 그리고 현금과 종목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조절할 건지, 이런 투자의 전략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별로 어떻게 실력을 늘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의 경우 승률이 높은 타점을 지속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진입 이후에 하락이 잦은 자리는 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전일 많지 않다가 다음날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확률상 주가가 제자리로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전일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줬는지, 어느 정도 추세가 탄탄하게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 대금이 작은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구나. 그리고 어떤 섹터 전체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개별 종목의 이슈로 뭐 특징주 기사가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는 주가가 갑자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단기 매매의 어떤 승률이 높은 타점을 찾아가시면
승률이 점차 올라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윙 매매 알려드릴게요. 스윙 매매는 사실상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면 이런 종목은 그냥 스윙 투자해서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스윙 투자가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내려갈 때에는 스윙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신 최근 들어서 지금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들이 어떤 게 있죠? 바로 네옴시티랑 2차전지 이쪽 기업들은 지금 추세가 우상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쪽 섹터를 공략을 하셨어야 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 마땅히 내가 지금 진입할 어떤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들을 못 찾았다. 그러면은 쉬시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저는 이제 5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스윙이나 단기 투자와 다를 바가 없겠죠. 긴 기간 투자를 하면서 이 기업이 가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묻어두고 기다리는 건데요. 이거는 시장의 트렌드에 큰 변화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장기 투자는 사실상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보유 기간, 물려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인데 이거는 전 중장기 투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요. 진짜로 이 기업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명분 아니면 정말 어떤 정확한 원인 등이 있어서 그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전 중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난이도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스윙 매매를 하셔도 좋고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실력을 진짜 키우고자 한다면 이 단기 매매 승률이 높은 타점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피드백을 하시면서 승률을 높여가는 이 전략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시장에 변동이 요새 좀 많이 있죠. 이거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외적인 변수가 워낙에 변동폭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차분하게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고 어떤 추세가 완성되지 않거나 뭐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또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좀 재료나 이런 수급이 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